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도입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생성형 AI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신 AWS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현재 업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직무를 맡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찬미라고 하고요. 현재 그 젠AI GTM 스페셜리스트라는 이제 직함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아세안 국가들의 스타트업을 도움을 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혜라고 합니다. AWS 생성형 AI 혁신센터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딥러닝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고객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보고 프로덕션에 갈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성형 AI 지금 현재 기술 업계에 진짜 엄청난 화두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AWS에서 많은 기업들과도 협업하고 있어서 이제 현재 좀 실상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생성형 AI 접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나요?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생성형 AI로 정말 복잡한 인풋을 넣었을 때 복잡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 이게 정말 상용화 될 수 있구나. 크게 망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사실 이 서비스가 런칭이 됐을 때도 이게 과연 업무에서 이게 정확도를 맞추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점을 가지면서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델이 개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신봉자가 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생성형 AI 기술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변화가 가장 좀 눈에 띄는 변화인지.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고객분들이랑 얘기할 때가 제일 많은데 피봇하기가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프로토타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 검증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먼저 빠르게 구현을 해서 시장에 한번 선 보이시고 마켓핏을 확인하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래서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전해 나가면서 수정하는 걸 반복하시는 게 예전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적이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카운터파트들이 바뀌는가 보면 예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들 이런 분들이 저희랑 많이 컨택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이 프로젝트의 오너십이 마케팅 팀이 있을 수도 있고 개발팀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적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성도 굉장히 좀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오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정말 다양해졌구나 이런 걸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사실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이런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보통 어떻게 좀 따라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코딩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반쯤 장난이고 반쯤 진심인 게 네. 사실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해외에도 전문 논문을 이제 전문적으로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인사이트랑 최신 논문 같은 걸 이제 열심히 따라가서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워낙에 다들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어제 어디에서 뭐 이런 걸 발표했다던데 너 이거 해본 적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사이트에 가서 직접 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가면서 배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 그 회사에 보시면 이제 TFC라고 해서 테크니컬 필드 엑스퍼트들이 모여있는 채널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까똑까똑까똑 오듯이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요. 그 중에서 이제 제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면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 사실 이제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라고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역량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현업 최전선에 계시는 입장에서 지금 생성형 AI 시대 좀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이제 어떤 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어떻게 잘 구조화를 어떻게 잘 시키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은 사실 생성형 AI들이 더 잘해요. 근데 사실 그걸 시키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으냐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구조화를 잘 시키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딩을 하려면 저희가 뭐 API 문서를 보면서 코딩을 했다면 지금은 웬만한 거는 이제 AI 툴들이 저보다 다 코딩을 더 잘해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고 이제 에러를 어느 정도 고칠 수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기술들이 불필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기존에 했던 그 학습 방식을 무조건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WS는 되게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글로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각 국가별 좀 시장의 특성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또 어떤 분야가 좀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스타트업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성형 AI의 트렌드를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세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많이 시도해 보시기도 하고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을 일으키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국 시장과 좀 글로벌 시장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생성형 AI 도입에 있어서 좀 보이는 주요 특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소속도 글로벌 소속이라서 다른 글로벌 과제들을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저희 국내에서 일어나는 과제들이 스케일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까 스타트업 얘기하셨겠지만 그런 모델 프로바이더로서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업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컨택 센터 자율화 이런 것들, 이 자동화 그리고 기업 업무 효율화 굉장히 다양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규모들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리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코리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생성형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글로벌 공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이제 특별하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생성형 AI를 좀 도입해보시고 실제 상용화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국가들이 많은 규제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실제 정말 사업화가 되셨을 때 데이터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없으실 거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도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카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디서 차별점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 자체를 파인튜닝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아예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뭐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 두 번째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AI 시대 스타트업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시장에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AI 스타트업들이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의 잠재력이랑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으셨던 분야를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하시거든요. 이제 대기업들은 사실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시장 규모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걸 진행을 하면 이만큼의 프로핏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에 하시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작으시기 때문에 엄청 큰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작은 니시한 마켓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정말 많이 타겟해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서 보면은 그 제조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시고 또 웹3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세요. 그게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이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WS와 협업 중인 스타트업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네, 이 중에서 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인상적인 성과를 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스테이지랑 12랩스가 정말 큰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업스테이지나 12랩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델을 개발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이제 직접 활용하는 거에 그치시지 않고 그걸 저희 AWS 서비스 위에 올려서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이제 올려서 다른 기업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락 마켓플레이스와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라는 건데 이 두 업체 이외에도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도 계시거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델을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이게 왜 좋냐면은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AWS에 할당된 이제 버짓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큐어먼트를 진행하시잖아요. 뭔가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근데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으심으로써 그런 과정 없이 이미 예산이 이미 잡혀 있고 사전에 통과해야 되는 뭐 이제 업체 등록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서 도입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저희 서비스에 올라와 계시면은 이제 그런 걸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고객이 도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2랩스나 업스테이지 모델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기업 내부에서 도입하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면에 사실 생성형 AI 스타트업 이제 기술 도입을 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장벽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벽들을 아마 AWS에서 좀 해결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해결을 도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크게 이제 두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모델을 직접 개발하시는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모델 프로바이더분들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있으시고 모델 컨슈머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서비스에 활용하시는 그런 스타트업이 크게 이렇게 두 스타트업으로 나눠지는데 모델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GPU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근데 AWS에서는 그런 최신 모델들을 이제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뭐 일정 기간 써야 한다는 커밋먼트가 없이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원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에 이제 나와 있는 모델들을 이제 활용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리밋이 있어요. 근데 그런 리밋을 풀어드린다던가 저희 서비스 중에 베드락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의 모델이 모든 것을 다 서빙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크고 좋은 모델이 있어서 그걸 다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사실 ROI가 안 좋잖아요. 비용이 비싸죠. 맞아요. 큰 만큼 비싸지는데 큰 모델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나눠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희 베드락에서는 그런 다양한 초이스를 유연하게 하실 수 있게 다양한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다량의 이제 GPU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이제 젠 AI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 또 이제 VC 커넥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사분들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개발을 하시고 나서 고투마켓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저희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뭐 저희 베드락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 그다음에 이제 AWS에 있는 일반 마켓플레이스 같이 그런 채널을 활용하셔서 본인의 제품들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듯이 이렇게 출시한다고? 네, 정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일단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WS는 프로서브 젠 AI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센터의 좀 주요 특징과 제공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며 또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조직 이름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앞단을 먼저 설명드리면 프로서브라는 조직 자체가 컨설팅 조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너레티브 AI 모델에 대해서 기술적인 가이드라든지 실질적인 프로덕션에 가기 전에 이거를 구현을 같이 해보는 역할 그리고 모델을 같이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맞춰가면서 평가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플로이 했을 때 어떤 MLOps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같이 도와주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조직은 사실 non-billable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00% 투자해서 AWS에 투자하는 조직이고요. 컨설팅 역량을 갖춘 인력들을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은
최소한 이제 뭐 4주에서 길게는 12주까지 실질적으로 고객 워크로드를 가지고 같이 구현을 해가는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직접 파인 튜닝 한다든지 하는데 같이 도움을 드리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기업들이 로드맵 짜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게 실제 어떻게 쓰이고 어떤 베니핏이 있는지의 연관관계 같은 것들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뭐든지 구현이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까지 같이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컨설팅 업체를 만약 불러서 한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와 이거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고객분께서 많은 질문들을 또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들이 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조직 자체가 질문을 받는 조직이라기보다 질문을 하는 조직입니다. 고객분들이 이게 현실 가능한 데이터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 솔루션을 구현했을 때 비즈니스 밸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타겟팅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게 성능인지 아니면 비용인지 이런 매트릭을 잡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더 많은 질문을 드려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안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안이 될 수도 있고 그 방법적인 것들을 오히려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AWS 프로서브 젠 AI 이노베이션 센터와 협업한 고객사 중에 좀 특별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AI 솔루션을 같이 개발한 사례이고요. 이제 저희가 그 환자가 도착을 했을 때 수혈 처방 같은 것들을 내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혈액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저희 나라가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어서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처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처방 진단 솔루션을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거는 병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서 기초 모델을 만들어 오신 상황이었어요.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낮에는 환자 보시고 저녁에 코딩하시는 교수님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젠 AI가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그 사례가 또 저한테 이제 유달리 남달랐던 거는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이제 임상까지 가기 위해서 환자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부터 좀 다시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데이터셋을 만드는데도 이제 LLM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의학 도메인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맞춰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이제 페이퍼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작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좀 약간 뜻깊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기대도 올라가지만 또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잘못된 정보 제공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도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WS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기업들은 이런 점을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안 이런 것들은 단지 이 생성형 AI 모델에서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사실 모든 솔루션이 다 가지고 있는,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전통적으로 데이터와 뭐 접근을 위한 뭐 데이터 존 서비스라든지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뭐 IAM이라든지 뭐 아이덴티티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이미 잘 되고 있고요. 또 모델을 내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이런 VPC 엔드포인트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워낙 저희 AWS가 잘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모델 쪽으로 좀 가면 저희는 당연히 모델을 제공함에 있어서 할루시네이션은 사실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줄여가는 거고. 근데 그 할루시네이션이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결국은 래그라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이유가 팩트에 기반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구현하는 거거든요. 사실 래그를 구현하는 거는 고객사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델의 이제 가드레일 기능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베드락에 어떤 규칙 같은 걸 넣지 않으면 업무를 위한 솔루션인데 주식 동향 알아봐줘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플랫폼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AWS만이 가진 좀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왜 AWS여야 하는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WS는 토탈 패키지다. 이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이 기반들이, 모든 서비스들이 다 구현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뭐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접근과 제어라든지 사용자 접근 제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시블 AI라고 요즘에 나오는 이런 것들 기반들이 다 AWS에 잘 구현돼 있다. 그리고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될 텐데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끝단의 UI 디스플레이까지 이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토탈 패키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또 강점 더 어필하실 게 있다면? 이미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를 통해서 많은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출시된 이후에는 이제 뭐 VC에 대한 협업을 저희가 도와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스타트업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장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고투마켓, GTM 관점에서 시장에 잘 판매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린다든지 그런 다양한 도움을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스타트업 고객분들은 항상 AWS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AWS의 생성형 AI 전문가분들과 함께 생성형 AI가 어떻게 산업과 일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AWS가 어떤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